그러니까 뇌졸중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혈관이 갑자기 막혀서 뇌의 일부분이 죽는 바람에 생기는 걸 뇌경색, 혈관이 갑자기 터져서 생기는 걸 뇌출혈, 둘을 합쳐서 뇌졸중이라고 하고요. 두 가지만 있습니다. 이게 저 드라마 속에서나 이렇게 가끔 뒷목을 잡으시는 게 이게 좀 약간 아니 이것들이 정말 여보 괜찮아? 이까지 게 뭔데? 누가 읽어줘? 어머 왜 이래? 예, 그거는 아닌 경우가 많죠, 사실은. 아니에요? 예, 예. 드라마는 너무 많이 남용되죠, 사실은. 이것뿐 아니라 모든 뇌졸중은 갑자기 발생하는 게 아주 특징이죠. 동맥류는 굉장히 또 위험할 수 있는 거고 터지지 않으면 그대로 사는데 파열되면 사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가만히 뒀을 때 대가가 굉장히 참혹하죠, 사실은. 이게 근데 그 뇌졸중 참 이게 뭐 질병이라는 게 워낙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왜 생기는 겁니까 이게? 동맥경화증이라는 것 때문에 생기는데 혈관 안에 지질이 쌓여서 혈관벽이 지저분해지고 안쪽으로 파고드는 그 혈관이 좁아지는 현상을 이제 동맥경화라고 하는데요. 동맥경화도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여러 위험 요인들이 조절되지 않고 몸에 오랫동안 축적될 때 생깁니다. 그 대표적인 요인들이 고혈압, 네. 당뇨, 고지혈증, 담배, 술은 조금 애매하지만 저희들이 환자분들에게 이 5가지를 가장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죠.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이 잘 조절되지 않은 채로 5년, 10년, 길게 20년까지 가게 되면 몸 혈관 전체가 이제 동맥경화들이 진행되게 되는데 그 중에서 뇌동맥이 심해서 갑자기 그 혈관이 막히거나 한 일이 생길 때 그때 뇌경색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음식 관련 그리고 건강 관리 이게 네.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얘기군요. 고혈압과 당뇨가 있을 때 잘 하면 되죠. 평상시 너무 그렇게 또 그럴 필요는 없나요? 예, 대부분 이제 외래 오시면 너무들 많이 이제 뭘 먹어야 되냐, 뭘 안 먹어야 되냐, 나는 17년 동안 닭고기를 먹지 않았다, 뭐 잘했냐, 뭐 이렇게 보면 17년 동안 닭고기를 먹지 않았다. 그 진짜 예, 아니, 나 잘하고 있는 거냐? 예. 칭찬받아. 나 치킨 안 먹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막 극단적으로 네. 그럴 필요는 없고. 네, 오늘 당장 드시라고 그랬죠. 드셔야 된다. 그러면 좀 그것까지 뇌졸중 아까 좀 얘기를 했지만 이게 전조 증상이 어떻습니까? 뇌졸중이 올 때 흔한 증상이 편마비라고 해서 한쪽 팔다리가 마비되거나 발음이 잘못 나오거나 이제 어지럽거나 물체가 2개로 보이거나 한쪽이 안 보이고 이런 증상이 있습니다. 근데 전조 증상은 그런 증상이 생겼다가 귀신같이 딱 없어집니다. 없어져요. 예, 한 5분, 10분 내로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이제 내가 꿈을 꿨나? 아니면 이게 지금 내가 착각한 건가? 졸렸나? 뭐 이렇게 착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혈관이 막혔다가 혈전이 막혔다가 몸이 뭔가 혈전용의 성분 때문에 뚫린 거거든요. 갑자기 혈액이 다시 들어가니까 좋아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동맥경화가 같은 그 위험병변이 현재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발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냥 그분은 증상이 생겼다가 풀리면 당장 응급실 오셔야 돼요. 내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은 빨리 좀 병원을 가서 맞아요, 진단을 맞아요. 받아보시는 거니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모든 분들이 그럴 필요는 없고 고혈압, 네. 당뇨, 고지혈증, 술, 담배 요 5가지에 좀 본인이 많이 노출됐었고 이게 또 아닌데 너무 걱정하다 보면 또 네, 그러실 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스스로 좀 진단해 볼 수 있는 방법이지 아, 않습니까? 그래요? 그리고 이제 한 60세 넘었는데 고혈압, 당뇨가 있다,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다 이러신 분들은 팔다리 힘이 빠진 게 약간 미미하게 왔을 때 테스트 해보라고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게 이제 손을 앞으로 내밀고 내밀고 예, 눈을 감고 눈을 감고 손을 이게 완전히 이렇게 펴야 됩니다. 이렇게 완전히 한 펴고. 5에서 한 10초 정도 지난 다음에 자기 손을 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괜찮죠? 괜찮죠? 예, 근데 이제 이 힘이 살짝 빠지면 살짝 이렇게 돌아가요. 이게 한쪽이요? 이거 못 버티고 이렇게 살짝 이렇게 돌아가요. 아니면 이게 살짝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다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양쪽 다리를 이제 침대 위에서 양쪽을 동시에 올리고 눈을 감고 있어라 그러면 한쪽이 살짝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본인은 못 느끼겠는데 아주 경미한 위약이 있을 때, 마비가 있을 때 테스트 해보라고 하고요. 발음 같은 경우는 약간 발음이 이상한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간단한 발음 3가지. 맘마, 랄라, 가가 3가지 해봅니다. 그게 이제 발음이 뭉개지면 이 환자 구음장애, 발음장애가 있다. 맘마, 랄라, 가가, 갈라. 예, 맘마가 이제 입술에서 나는 소리고요. 엄마 랄라는 경국에서 나는 소리고 랄라 가가는 이제 연국에서 나는 소리니까 그 3가지를 간단하게 빨리 테스트 해보는 거죠. 여기 또 이제 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얼굴 찡그림을 하라고 합니다. 사실은 얼굴이 보통 약간 비대칭이라서 사실 뇌졸중이 생겼을 때 얼굴 찡그림은 좀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이 해보라고 했을 때 이걸 땡기지 못하게 척 처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뇌졸중이 생기면. 그래서 이제 이쪽이 터졌을 때 이쪽에 마비가 있다. 그럼 이쪽에 뇌졸중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네, 대칭입니다. 예. 네, 네 대칭. 뭐
뇌졸중을 또 예방하는 거 이게 이거 좀 예방할 수 있다 하는 거 좀 있습니까? 암이라는 병은 다른 예고 없이 그 암이라는 병이 생기고 찾아오지만. 감염도 갑자기 찾아오는 거지만 뇌졸중은 합병증입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게 오랫동안 축적이 돼서 계속 혈관에 스트레스를 줄 때 동맥경화가 생기는 거니까 사실은 고혈압하고 당뇨 같이 아주 진단하기 쉬운 이 질환을 평상시에 잘 진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고혈압. 사실은 진단이 너무 쉬워요. 평상시 집에서 팔뚝혈압계로 혈압을 자주 재보시기만 하면 140에 90을 넘는 게 조금 흔하다. 그럼 고혈압일 가능성이 높은 거고 당뇨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피 검사로 딱 한 가지만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 당화혈색소라는 수치가 있는데요. 네. 6.0을 넘어가면 이제 당뇨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근데 고혈압이든 당뇨든 처음부터 갑작스럽게 심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서서히 올라가거든요. 네. 서서히 올라갈 때 초기에 두 가지를 잘 잡으면 그대로 갑니다, 사실. 사실 혈압이 200이 돼도 본인은 모르거든요. 계속 모르고 있다가 그걸 수년, 수십 년 살다가 나중에 혈관이 완전히 심한 동맥경화 된 상태에서 발견되거나 더 심하게는 혈전이 생겨서 막혀서 불구가 된 상태로 이제 병원에 오시게 되는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잴 수 있는 이 고혈압, 이 혈압만 재도 네. 이것을 평소에 관리를 잘하면 네. 뇌졸중은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다. 그렇죠. 거의 네. 걱정을 안 해도 되죠. 근데 뇌졸중이 병 중에서 그래도 좀 희망적인 부분은 처음 발생했을 때가 제일 심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대부분 환자분 치료에 의해서 거의 다 나아져요. 좋아져요. 100% 좋아지는 사람도 있고 경미하게 좋아지는 사람도 있고 그대로 가는 사람도 있지만 처음 만났을 때가 제일 나빠요.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제일 좋은 소식은 지금이 최악입니다. 이게 좋은 소식입니까? 어쨌든 내가 지금 최악이라는 소리인데. 더 나빠지겠다. 내가 네. 그러니까 지금이 최악이니까 앞으로 나아질 만 네. 남았다. 지금부터 점점 좋아질 겁니다. 나를 만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이것을 해라 하는 게 나를 만나지 네. 않으려면 지금 당장 이걸 내라. 뭡니까? 1번은 담배를 끊어라. 이거 너라. 시작도 하지 말고 피고 있으면 당장 끊어라. 정말. 피지 마라. 저도 끊었지만 백해무익입니다. 백해무익이고 진짜 시작하지 않은 게 제일 좋아요. 네. 네, 담배는 진짜. 두 번째는 고혈압이나 당뇨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라. 고혈압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당뇨로 태어나는 사람은 거의 없고 나이가 들면서 걸리게 되는 건데 두려워해서 진단을 회피하고 먹어야 될 약을 안 먹는 게 훨씬 더 병을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검사를 하고 초기일 때 빨리 잡으면 그 병이 동맥경화를 안 일으키고 뇌졸중도 안 일으키게 됩니다. 저 하나만 물어봐도 됩니까? 네네. 진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할 수도 있는데 선생님은 평소에 뭘 챙겨 드세요? 이거 중요하네. 네. 네. 선생님이 챙겨 드시는 게 뭘까? 교수님이 뭘 좀 챙겨 드시는 게 좀 있냐? 예, 저는 일단 고혈압이 있어요. 제가 어머니 쪽을 닮았는데 그 목에 쪽이 굉장히 심한 심근경색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체중 굉장히 찔 수 있고 혈압과 당뇨, 고지혈증 이거는 반드시 생기겠구나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한 대여섯 가지를 이제 챙겨 먹는데요. 아유. 아침에 일어나면 혈압약과 고지혈증약을 반드시 먹습니다. 그게 제일 저를 챙기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거 예, 그것부터 챙깁니다. 스스로 제가 진단한 병은 한 20개쯤 됩니다, 몸에. 내 스스로. 예, 20개쯤 되는데 그중에 약을 꼭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한 이제 4-5가지 정도 있는 거죠. 대학교 끝나고 과를 정할 때 손을 많이 좀 떨고 있었어요. 수전증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이 떠는 것 때문에 나는 외과를 못 하겠구나 하고서 이 증상 때문에 외과 전체를 포기했었거든요. 정말 뭐 내가 괜히 가서 그쪽에 폐를 끼치면 안 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신경과에서 약 하나 먹으니까 없어지더라고요. 평생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필요한 약을 피하는 것 때문에 나빠지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차라리 그 전에 약을 먹었으면 외과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선택에 대한 그런 것들을 단순히 요거 때문에 했다는 게 굉장히 좀 바보 같기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 필요한 약을 잘 챙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 진짜 교수님하고 또 얘기를 나눠보니까 좋은 얘기 참 많이 해주셨어요. 네, 예, 너무 알리가 뭐라 그랬죠? 예? 알리가. 네 자신을 알라. 지금 너